채널 박종진 부동산 클래스. 자, 외국인 네.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죠? 네. 이거를 눈 뜨고 그냥 계속 본다면 국가에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아파트 좋은 것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강남은 전부 이런 식으로 규제를 국민한테 하면 중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강남 싹쓸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뭐 보유세 혹은 기타 관련 세금, 양도세 이런 것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퇴로를 막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이제 민주 국가에서는 사실은 할 말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부동산, 서울은 사실은 글로벌 부동산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나 또 우리가 비할 바는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상해나 동경이나 또 홍콩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그 시장의 논리 안에서 잡힐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전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걔네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가뜩이나 선수들이 쫙 써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있고, 예? 트랙에 여긴 스파이크 신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작부터가 얘는 레버리지가 막 80%, 90% 이러고 금리가 막 2, 3%대인데 우리는 LTV 40%에 반공제 빼고 요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안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처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가 만약 시티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들 있잖아요, 홍콩은행 이런 데 가서 네. 우리가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것도 LTV 다 적용되나요? 예, 똑같이? 한국 내국인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 외국계 은행에서 간다 하더라고요. 예,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때 좀 다른 거죠. 그럼 내가 홍콩에 가서 빌릴 때 홍콩 사람으로 이름 그 국적을 바꾸시고 가면 돼요. 그렇죠. 네. 국적을 바꾸셔도 괜찮아요. 국적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요새. 나 미치겠다. 국적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많이 안 들어. 역시 그래요? 우문의 현답 정확하네요. 네. 네, 국적 바꾸고 국적 대출 받으시면 바꾸면 돼요.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요. 미국도 있어요, 선배님. 네. 좀 비싸. 그거 제목 쓰면은 난리 나겠는데, 국적을 바꾸면 대출이 가능하다. 네. 집을 살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인데 뭐 그렇게 연연해요. 네. 그렇죠. We are the world. 내가 볼 때 서태양 댓글에서 미안하다. 박살날 것 같은데. 야, 부동산 때문에 국적도 바꾸냐?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부동산 때문에 야, 대출 받으려고 저기요 국적 바꾸냐, 이렇게 하냐. 그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렇죠. 어찌됐건 그 살아남아라.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는 결국, 경제는, 이 돈은 빚이잖아요. 신용사회라는 것 자체가 빚의 기반 사회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인들이, 예를 네. 들어서 미국인들이, 뭐 네, 일본인들이 네. 자기네 은행에서 자기가 대출 우리나라 아파트 담보로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네요. 네. 그죠? 그럼 우리 사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 이 사람들도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갭 투자했죠. 그리고 아니, 전세 근데- 내놓고 그럼 엄청 그러면은 이 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는데 그 자국 출전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가 있고 외국인들한테는 페널티가 없는 경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부동산을 살 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80%까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또 내는 세금도 다르고 내가 또 이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 어떤 비즈니스, 특히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자꾸 갭 투자해서 갭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도 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자기에 대한 투입 자본 대비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건 사업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네 돈으로 사세요. 대출 최대한 받지 말고 네 돈으로 사세요. 근데 이미 이 시장은,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그 선포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거를 춤을 추면서 부동산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야, 이 집값 잡아야 돼 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외국인 생각하면은 머리 파랗고 노랗고 눈 파랗고 그렇지 이런 않아요. 외국인 생각하는데 교포들 생각합니다. 아이맨 해외 유학생들도 너나 눈지 아니? 이런 분들이 은평에 영등포에 강남에 3조 5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받으려 국적 바꾸신 분들, 그지?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사고 있다. 근데 아니, 이거 길림에서 지금 오신 분들도 사고 얘기가 양도세만 그동안 감면했던 혜택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갈 때도 조금 네. 더 세금 물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봉책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글로벌 도시 서울에 들어와 있는 외환이 얼마나 많고 외환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혜택 준다고 막 그랬었고 갑자기 지금 와서 규제를 하겠다? 아, 싫어. 그럼 야 증권 돈 다 빼. 야 외국 애들한테 야 증권에서 돈 다 빼. 우리 돈만 갖고 코스닥 야, 우리 거야. 그리고 아파트 많이 먹었다. 다 팔아라. 압구정에 있는 거. 대치동에 있는 거. 야, 그때 나라가 3조 원어치 샀지? 집 몇 채지? 한 500채? 알았고 다 팔어. 나라가 정리해. 사줄게. 그 내보낼 수 있어요? 샀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나라가 아니. 사서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 어. 그리고 딱 떠나버리면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야? 우리 힘들어질걸요? 힘들어. 힘들어지는데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일단 매도세만 쳐도 휘청휘청 하는데 휘청이 아니라 쭉 빠지죠. 다 따라 나가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 자립의 구도가 안 됐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과도기이고 다만 이게 경제적인 양적 성장을 좀 이룬 듯 하지만 사실 질적 성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 미성숙이 남아있고 갈 길이 먼데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선진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서 자꾸만 이 어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체를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서울공화국은 특히 강남공화국은 거기 안에 논리대로 움직이게 내비두고 실제로 국민들이 주거를 걱정하면서 사는 비수도권에 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좀 이렇게 균등하게 말을 좀 펼쳐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얼마 땅덩이 되지도 않지만 이 땅덩이 안 되는 거 안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유도를 하면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집값은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균형적인 사고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속은 아프고 배는 아프지만 이게 시장의 논리 안에서 글로벌 도시가 돼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는 거지. 그거는 제가 아는 경제 상식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적당한 금리 정도로는 근데 올라가요.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근데 그게 강남 얘기 이제 왜 그만하려니까. 강남이 바로미터가 되냐고. 은평은 11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내 말이 그만해. 난 그만하고 싶은 거야. 그만해. 왜 강남 얘기? 야, 인천 왜 사고를 왜 야래 유나나 인천 서구는 떨어졌어. 더 분양가에서 떨어졌어. 48평이 2억 5천이야. 2억 5천. 그런 데 가서 살자고. 아니야 55평 65평 50몇 평이 내가 이렇게 2억 3천에 팔고 나왔다고 눈물 흘리는 주부를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균형적인 사고를 하고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춰서 또 이분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리라고 보고 우리는 이 서민들의 주거 대책 그 다음에 서민들의 주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잣돈을 모아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 꽁업빌딩인 거예요. 왜? 가만히 집에 20억 깔고 앉아있으면 세금만 낼 텐데 아파트에 20억짜리 꽁업빌딩을 사면 80% 대출 나와서 4, 50억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월세 1,500 나와서 내가 1,000만 원 이자를 내도 500이 남아. 근데 이게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건 나라에서도 규제를 안 하니까. 여기는 기승전결 꼬마빌딩이고 나는 기승전결 인천 서구고 유나나는 뭐야 기승전결 강남이야? 네, 방배동을 넘어 이제 청담동 압구정으로 진출을 해야죠. 네. 삼성동에 빌딩주.
네. 갈 수 있다니까. 이번 주제는 외국인 네. 부동산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네. 이런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